뭘로 고소를 했냐?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그런데 이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안성일 대표가 정말 법무법인 화우까지 써가면서 대대적으로 공세를 했거든요. 그에 대한 결과, 오늘 좀 안 좋은 결과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대통령 이진호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피부티건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취재를 했고요.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들 오늘 단독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시청자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그 전홍준 대표 그 고발건, 오늘 이제 무혐의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기사화된 내용인데 상상 배임에 대한 고발에 대한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배임 고발은 나머지 그 피프티 전 멤버 3인들에게는 마지막 남은 동아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홍준 대표에 대해서 이 배임 혐의가 인정되면 피프티 전 멤버 3인, 그러니까 3푸티라고 하겠습니다. 3푸티 멤버들의 계약 해지의 책임을 어트랙트로 떠넘길 수가 있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130억 민사소송이잖아요. 이 민사소송에서 지면은 정말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의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배임 혐의가 인정이 되면 우리가 책임 어트랙트 쪽에 있지? 봐봐, 분명하게 문제가 있는 회사니까 우리가 나온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트랙트 측에서 우리한테 제기한 이 130억에 대한 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야. 어트랙트 측 오케이? 하고 끝날 수도 있는 사안이었는데 어찌됐건 불송치 결론이 나왔다. 근데 사실 이게 고소가 아니고 고발건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여지가 컸습니다. 이 상상 배임이 왜 고발했나 간단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왜 정리하고 넘어가냐면 저 역시도 이제 이거를 다룬 지가 한 5개월 6개월이 넘었거든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검색을 해봤더니 내게 제일 먼저 떠서 봤더니 이게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상 배임의 논리는 결국 이제 전홍준 대표가 인터파크 뮤직에서 받은 60억 환급금, 이게 실체예요. 이게 뭐냐 하면 60억을 받았는데 받을 당시에는 스타크루 ENT로 받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전홍준 대표가 피프티 멤버들을 위해서 어트랙트라는 회사를 설립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스타크루 ENT는 여러 가지 기존의 아티스트들이 있어서 피프티를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피프티만을 위한 회사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양수도 계약을 하면서 이 60억 원 역시 어트랙트로 갔잖아요. 이제 문제는 상환이야. 어트랙트에서 돈을 갚아야 되는데 제일 큰 문제가 일단 매출이었습니다. 우리가 음원 수익으로 벌어들인 수익들이 어트랙트로 들어오지 않아.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회사 매출은 자산이잖아요. 자산. 우리 회사의 그냥 하나의 경쟁력이잖아요. 매출이 엄청나게 높은데 이게 우리 쪽으로 잡히지 않고 다른 쪽으로 잡히는 것 같다. 멤버들이 이제 회계 장부를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어트랙트로 잡히지 않으니까 스타크루 ENT로 들어오는 게 아니냐. 이게 문제제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멤버들에 대한 정산. 작년 6월부로 피프티 멤버들이 짐을 싸서 다 나가버렸잖아요. 나갔으니까 봐봐, 이제 어트랙트는 유일하게 있는 아티스트가 누구야? 피프티밖에 없잖아. 그런데 피프티는 광고도 안 해. 왜냐? 우리 갔으니까. 행사도 안 해. 어떤 것도 수익이 안 나. 유일하게 나는 게 바로 음원 수익입니다. 음원 수익. 이 음원 수익이 나는데 음원 수익이 날 경우에는 당연히 마땅히 우리 회사로 어트랙트로 매출이 꽂혀야 되는데 안 꽂힌다. 근데 이 돈이 알고 봤더니 그 인터파크 뮤직으로 직접 꽂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음원 수익이 50억이 났어. 그럼 우리한테 계약서상에 배분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멤버들당 10억씩 날 때마다 1억씩 가져간다고 치면 1억이 우리한테 꽂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인터파크 뮤직 측으로 매출이 꽂히면 너네들은 우리한테 줄 돈이 없잖아. 우리가 광고를 해, 행사를 해. 유일하게 나는 게 음원 수익인데 음원 수익마저 전부 다 인터파크 뮤직으로 꽂히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줄 돈이 없기 때문에 이걸 바로 배임 혐의로 고발한다. 이 논리였습니다. 지금 들어도 좀 황당하네요. 이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한 결론이 불송치, 사실 당연한 결과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멤버들이 여기서 제일 핵심이 뭐냐면 멤버들이 장부만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장부조차 보지 않고 고발을 때렸단 말이에요. 왜 고발을 때렸냐? 지난해 6월달, 7월달, 8월달에 있었던 그 전속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 할 때 무조건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것까지 걸었단 말이야. 멤버들 급했어. 그러니까 급한 상황에서 회계 장부를 철저하게 봐도 이길지 말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급한 마음에 고발장까지 내다 보니까 당연히 결과는 전홍준 대표 쪽에 유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 객관적으로. 요 상상 배임의 실체.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단독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홍준 대표가 불송치가 난 건은 이와 같은 배임 혐의에 대한 무혐의였습니다. 고발건에 대해서. 사실 고발건이 혐의가 인정되기가 쉽지가 않아. 제3자가 고발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와 별개로 안성일 대표와 전홍준 대표 간에 법정 다툼이 있었습니다. 먼저 선빵은 누구야? 사실 선빵은
그쪽에서 치긴 했는데 법적으로는 처음에 시작한 게 전홍준 대표가 고소했죠. 안성일 대표를. 근데 고소했는데 이제 어떤 혐의로 고소를 했느냐? 총 5가지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사기, 배임,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횡령, 업무방해, 전자기록 손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슬픈 내용들이 있어. 뭐냐? 시청자분들은 전홍준 대표가 다 이겼다. 왜냐면 이미 앞서서 어트랙트에서 보도자료를 발송했잖아요. 안성일 대표가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인정이 돼서 검찰로 송치가 됐다라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안성일 대표가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한 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단독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것도 단독으로 얘기한다. 뭐냐? 이 5건의 가운데 사기 및 배임 혐의에 대해서 안성일 대표 무혐의 땅땅. 무혐의가 아니죠. 불송치. 어쨌든 똑같은 얘기야. 무혐의이기 때문에 불송치를 했죠. 경찰 단계에서. 그러면은 안성일 대표가 어떤 혐의로 걸렸느냐? 검찰에 넘어간 혐의는 뭐냐? 사기 및 배임을 제외한 나머지 이렇게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이거 인정이 됐고, 횡령 이거 인정됐고, 업무방해 인정이 됐고, 전자기록 손괴가 인정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안성일 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자기가 고소당하니까 맞고소를 했단 말이야. 안성일 대표가 전홍준 대표를 고소했어요. 오늘 단독으로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뭘로 고소를 했냐?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그런데 이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안성일 대표가 정말 법무법인 화우까지 써가면서 대대적으로 공세를 했거든요. 그에 대한 결과, 오늘 좀 안 좋은 결과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평하게 다뤄야 되니까. 어떤 결론이 나왔냐? 역시나 굉장히 이제 전홍준 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안성일 대표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멤버들에 대한 가스라이팅이나 여러 가지 문제, 제3의 세력 이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났냐? 단독 입수죠. 불송치 혐의 없음. 땅땅땅 혐의 없어. 제가 단독으로 공개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전홍준 귀하님 이렇게 2월 13일 날 이렇게 나왔고요.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불송치 나왔습니다. 서울 강남 경찰서에 접수된 귀하의 사건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과연 어떤 문제를 제기했느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최초로 안성일 대표가 어떤 혐의로 전홍준 대표를 고소했는지 낱낱이 법무법인 화우 대한민국 탑7 아니야 거기서 제기한 문제를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홍준 대표는 왜 불송치를 받았나? 어떤 혐의를 했느냐? 법무법인 화우에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탑7이 왜 괜히 탑7이겠어? 대대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해 6월경 피프티 가처분 소송 진행 과정에서 전홍준 대표는 안성일 대표에 대해서 아티스트들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도록 외부 세력, 제3의 세력으로 지칭을 했습니다. 어트랙터와 피고소인 전홍준에 대한 중상모략을 하고 본인들에 대한 감원 이사를 해왔다는 취지로 언론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허위사실이다. 두 번째, 지난해 7월 11일 언론사와 인터뷰를 통해서 전홍준 대표가 외부 세력이 더 기버스 등이다. 그들이 멤버들을 가스라이팅해서 사태를 악화시켰다. 이런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허위사실 유포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성일 대표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냐? 가스라이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주관적인 판단인데 실제 사실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근거가 없어. 이 부분은 안성일 대표의 사회적인 평판을 더해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공연하게 적시를 했다. 이에 대한 처벌을 해달라. 저는 멤버들에 대해서 지배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피프티 전 멤버들 상대로 전속계약을 해지하도록 설득한 사실도 없습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세 번째, 희나가 큐피드 곡의 랩 작사 지분이 인정됨에도 고소인 안성일이 이를 강탈했다. 그리고 희나가 이로 인해서 고소인 안성일에게 의심을 품게 됐다는 허위 사실을 공공연하게 적시를 했다. 2023년 6월 23일부터 2023년 10월 17일까지 이와 같은 허위 사실을 무려 12차례나 적시를 했다.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해달라.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 경찰에게 강력히 처벌을 해달라. 얘기를 하셨습니다. 확실하게 딱 적어놨어. 뭐라고 적어놨냐? 고소장을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피고소인 전홍준 대표의 범죄 행각을 밝혀주신과 아울러 피고소인을 엄벌해달라. 여기 나왔거든요. 여기가 좀 제가 좀 찔린 부분인데 뭐라고 했냐면 좀 무서웠어. 뭐냐? 이번 고소건은 명예훼손건만 달았다. 향후 업무적 피해를 점검하여서 전홍준 대표에 대해서 무고와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고소를 한 생각이 있다. 두 번째는 뭐냐? 아울러 전홍준 대표를 일방적으로 추종하고 고소인들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일부 유튜버들에 대한 고소도 추가 진행할 예정이다. 이거 보면서 난가? 나 아니겠지. 어떡하지? 쫄았습니다. 저 고소당하는 거 싫거든요. 그런데 결론! 완전 다행이다.
아니, 솔직히 전동준 대표가 고소를 당한 거는 안성일 대표가 고소한 건 당연히 법적 권리죠. 그런데 여기서 혹시라도 제가 연루가 될까봐 제 입장에서는 전동준 대표님이 무혐의가 나왔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한 내용들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경찰에서 내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내용들에 상당히 근거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저 역시도 고소당할 이유가 없고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방송을 했다라고 저는 스스로 안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후속 방송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지난해 8월 방송된 빌보드와 걸그룹 누가 날개를 꺾었나 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최근에 이달 초였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에 대해서 징계를 내렸습니다. 법정 제재인 경고를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후속할 거냐 안 할 거냐 말이 나왔는데 시청자분들도 아셨죠? 후속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후속 안 하는 이유, 멤버들의 정서가 극도로 불안정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할 정도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다. 여기까지는 시청자분들이 다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 삼프티 멤버들이 한 행위 자체는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과도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좀 지양할 때가 아닌가. 왜냐면 이 친구들이 현재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본인들이 거의 수백억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그 기로에서 잘못된 판단을 해서 지금 대중들로 하여금 정서적으로 불안할 수 있다는 점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좋을 리가 없겠죠.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에 대한 책임은 성인이니까 지셔야겠죠. 그래서 이 논조로 수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그것이 알고 싶다는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가 후속 방송을 안 한 이유가 멤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불안정한 상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해 8월 달에 전홍준 대표 역시 심리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불안정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 전홍준 대표가 완전히 멤버들한테 버림받고 멤버들은 도망갔고 빚을 또 60억을 떠안게 됐잖아요. 이 빚까지 갚아야 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전홍준 대표가 거의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힘들어서 내가 정말 멤버들을 좀 풀어줘야 되나? 놔줘야 되나?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서 잘 부탁한다라고 말하고 동호대교 위로 올라갔습니다. 실제로 올라갔어. 거기서 갔다가 수차례 말씀드렸죠. 자기 노모로부터 빌린 돈이 나 아니면 아무도 못 갚잖아. 어떻게든 어머니에게 집 한 채라도 해주고 싶은 아들의 마음이었는데 어머니가 막내 아들을 위해서 마지막 남은 쌈짓돈까지 다 끌어서 줬는데 이거 못 갚으면 내가 이렇게 가버리면 못 갚잖아요. 그래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내려왔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힘든 상태에서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방송했잖아. 근데 지금은 멤버들이 힘드니까 방송 안 한다는 논리가 뭐야. 그럼 결과적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는 한 사람의 감정에 휘둘린다는 얘기 아니야. 팩트가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왜 일방적으로 멤버들의 의견만 다뤄놓고서 전속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에 결론이 나오기 직전 단계에서 그렇게 핵심적인 방송을 해놓고서 이제 와서는 멤버들을 생각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멤버들은 충분히 이해해요. 멤버들 힘든 상황 이해해.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후속 방송 한다고 예고했잖아요. 단 한 차례도 그 이후에 어트랙트에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 어떤 입장을 밝힌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컨택한 적이 없어요. 공식적으로. 심지어는 어트랙트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한 이후에 항의 공문 메일을 보냈어. 아니 일방적으로 이렇게 다루시면 어떡하냐. 우리가 자료를 다 주고 객관적인 자료가 다 확보됐는데 멤버들의 일방적인 내용만 다 다루면 어떡하냐고 공식 메일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제작진이 쌩깠거든요. 답을 안 했어.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그래 멤버들 그 어트랙트 입장에서는 진짜 화가 나죠. 우리의 공식적인 얘기 항의에도 어떤 답변도 안 했는데. 근데 여기서 소름 돋는 건 현재 그 제작진의 입장이야. 멤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할 정도로 힘들어한다 라는 거잖아요. 그럼 뭐냐? 멤버들이랑 연락이 닿는다. 멤버들이랑 연락이 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되게 이상해. 내가 만약에 그것이 알고 싶다 후속 방송을 안 한다고 하면 양측 모두의 공표라는 게 맞죠. 멤버들에게도 힘드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어트랙트 측에도 힘드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해야 되거든. 어트랙트 측에는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 아니 어트랙트에서 심리적으로 힘들지 안 힘들지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그러니까 최소한 어트랙트 측에 컨택을 해봐야 돼. 후속 방송을 안 하려면 하든지 안 하든지 어떤 입장을 밝혀야 되거든요. 안 밝혔어. 그러니까 이 제작진의 스탠스 자체가 이미 상당히 기울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법정 제재인 경고 처분을 받았다. 제작진의 해명 자체가 굉장히 기울어졌다고 봐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알고 싶다 그 VOD랑 관련 내용들 다 삭제를 했죠. 그게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방송사에서 특히나 이렇게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도 대한민국 1등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 삭제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행동입니다. 이제 피프티 2기 근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생들 얼추 다 모였다. 15명 내외다라는 커뮤니티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5명 내외냐고 물어봤어. 아니.
이거보다 훨씬 더 최정예로 압축이 돼 있습니다. 거의 최종 멤버 직전 단계로 보입니다. 몇 명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거의 다 추렸다. 얼추 추렸다. 최정예다. 한두 명 정도만 더 추리면 최종 멤버가 되는 수순으로 보인다. 두 번째, 이것도 커뮤니티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최종 멤버가 4월달에 확정이다. 한 달 정도 지켜보고 추릴 듯. 알아봤더니 이거는 맞았어. 맞았어. 잘 관심이 있네. 3월에서 4월 안에 최종 멤버가 결정될 예정이다. 활동 재개 6월달 예정이다. 한두 달 빡시게 달릴 때 이것도 커뮤니티에 올랐다. 6월달에 그러면 복귀를 하냐? 이거는 뭐 싱가포르에 있는 투자자가 데이비드 용이 자신의 뭐 SNS를 통해서 올렸기 때문에 맞습니다. 6월달부터 컴백이 시작되고요. 네임도 피프티 2기가 아니라 피프티라는 이름으로 컴백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멤버 공개 어떤 식으로 하냐? 최종 멤버 확인되면 컨텐츠로 한 명씩 공개가 되냐? 요건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최종 멤버 확인되기 전에 그 연습생들 멤버를 공개하는 거, 아니면 최종 멤버가 확정된 이후에 컨텐츠를 할 거냐라고 했는데 최종 멤버를 결정한 이후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트렌드가 연습생들을 공개하는 게 맞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멤버를 정리한 다음에 2기 멤버를 한 명 한 명씩 공개할 전망이다. 전망. 이거야 뭐. 여기까지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제가 파악을 해봤고, 추가적으로 유명 멤버가 현재 합류했는지 이걸 누가 처음 제기를 했냐, 제가 공개를 한 겁니다. 피프티 2기 멤버들을 뽑을 때 그 유명 오디션에 참가를 했던 네임드 연습생도 지원을 했다가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멤버가 지금 상황에서 이 친구가 살아남아 있느냐? 맞습니다. 그 친구가 합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살아있대. 근데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몰라요. 하지만 있다. 근데 이제 피프티가 뭐가 있냐? 외국에서도, 일본과 태국에서도 오디션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면 외국인 멤버들도 있냐? 빠밤. 이 부분을 물었는데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 뭐냐? 한국인 핏줄이다. 한국인 핏줄이다. 그 친구가 외국인인지 아닌지 할 수가 없죠. 한국인 핏줄 멤버도 현재 최종 직전 단계의 멤버로 합류가 돼 있다. 한국 계란 뜻이죠. 구체적으로 좀 물어봤더니 진짜 왜 그러세요? 왜 그러시냐고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피프티의 신곡 근황, 정말 피프티가 컴백을 한다고 하니까 정말 업계에서 진짜 큰 화제를 모았대요. 그래서 각종 작곡가들이 곡을 다 보내온 거야. 곡을 다 보내왔어. 그래서 그 곡들을 다 모으고 했더니 총수가 2300곡 2300곡이 모였대요. 근데 진짜 이게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속사에서도 전홍주 대표도 하나하나 노래를 다 들어보고 추리고 했다. 단순히 그 작곡가들만 보내온 게 아니고 정말 좋은 곡들 받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전홍준 대표랑 어트랙트에서 다 작곡가들한테 컨택을 해서 곡을 좀 달라고 해서 모인 곡들이 2300곡입니다. 그래서 이 곡들을 피칭을 해서 얻은 결과물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 곡들이 대략적으로 픽스가 됐다. 좋은 곡 2300곡 정말 십시일반을 다 모은 거 아니에요. 피프티 잘 되라는 의미로 2300곡이나 모았어. 그 가운데 추려서 정말 좋은 곡들을 엄선해 놨기 때문에 피프티 2기가 잘 될까요? 전 모르겠습니다.